삼터 제자훈련 기초과정 제2강 세상 속 삼터 두 번째 강의입니다. 현대사회와 세속주의의 도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의에서 세속주의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Fixing our eyes on what is seen. 그렇게 생각했을 때 현대사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직 보이는 것, 증명될 수 있는 것만을 추구하고 의지하고 그곳으로 자신을 증명하며 살게 하는 그런 다양한 세속주의 문화로 성도들의 삶과 일상을 거의 장악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소개시켜 드리면 첫째가 과학과 기술입니다. 사실 과학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만물의 이치를 관찰하고 탐구해서 증명해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학이 삶에 적용되는 것이 기술이죠. 사실 현대사회는 과학과 기술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STEM이라고 하죠.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스마트폰, 차, 비행기, 건축물 모두 과학과 기술의 산물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삶의 대부분이 과학과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학이 과학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학이 만물의 이치를 밝히는 그 자리를 넘어서서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며 의지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신념 체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즉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신, 하나님, 신앙 뭐 이런 것들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삶은 사실 어리석고 시대에 뒤처진 그런 삶으로 보는 문화를 말합니다. 이 신념 체계는 사실 사회 곳곳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청소년들의 믿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증명하지? 어떻게 믿지? 정말 실질적인 그런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과와 성취입니다. 현대사회는 비즈니스 문화의 발전으로 모든 것을 성과로 측정하며 성과에 따라 보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직업이 교수이지만 모든 것이 연구 실적과 강의 실적에 의해서 평가되고 또 철저히 보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측정하고 평가해서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것은 사실 귀한 일이죠. 사실 그래야 사회가 발전하고 또 건강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과주의 혹은 성과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과시적인 결과만 중요하다는 그런 신념 체계죠. 억울하면 성공해라 이런 말도 있어요. 가시적인 결과로 자신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죠. 학교에서 아이들이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 섬기기 위해서 리더십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학교 입학할 때 이력서에 그 요구되는 그 리더십 그 항목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스펙을 쌓는다고 그러죠. 즉 봉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른들은 아닌가요? 가시적인 학벌과 직책이 너무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이 모였는지 헌금은 얼마인지 이렇게 가시적인 결과들에 집착하는 그런 문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돈과 부는 어떻습니까? 사실 돈이 악하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돈 자체는 유익한 교환 수단입니다. 그것을 사랑함이 악의 근원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과 부는 귀한 자원이며 잘 사용되면 모두를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것이 물질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특히 현대사회에서 어쩌면 돈처럼 이렇게 성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안정과 행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념이 되는 것이죠. 한국에서 오직하면 입금하면 다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어쩌면 현대사회가 숭배하는 가장 강력한 신, 우상, 바로 세속주의가 이 물질주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힘과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힘과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고 사실 이것도 잘 사용하면 모두에게 필요한 유익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힘과 영역을 갖게 되면 그것이 줄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보상 때문에 사람들은 지나치게 권력과 힘을 갖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권력주의라고 합니다. 승진을 위해서,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영혼을 팔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어, 이러한 세속주의는 그냥 우리 일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도 침투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율법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율법과 행위는 선하고 그 자체로 귀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세워주고 길을 제시해 줍니다. 하지만 신앙이 세속화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너 어떤 프로그램 했어? 그 성경 공부했어? 그 모임에 나갔어? 예배 드렸어? 직분이 뭐지? 무엇을 했냐 안 했냐가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되고 그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현대사회에서 최근 등장한 가장 강력한 세속주의는 소비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구매와 소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죠. 사실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소비가 그 자리를 이탈해서 이제는 사람들의 인생이 목적이 됩니다. 더 좋은 소비를 위해서 일하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여행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예처럼 일하게 되는 것이죠. 소비의 경험과 질이 자신과 사람들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집에 배달되는 그 아마존 박스를 탁 뜯는 그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돈이 없어도 일단 소비하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빚으로 메꾸고 나중에 일해서 메꿉니다. 정말 이 현대사회는 이 소비가 이끄는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는 이와 같이 그 다양한 세속주의 문화가 우리 삶터를 거의 매 순간 폭격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기보다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추구하며 그것을 자신을 증명하며 살게 합니다. 보이는 것만 믿어라. 보이는 것을 자신을 증명해라.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우리 자녀들은 끊임없이 이러한 메시지를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강력한 세속주의 문화의 급격한 확산을 가져온 그 배후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바벨론이나 로마 제국 같은 제국이 등장하는데 제국이 뭐냐면 바로 국가 위에 국가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질서와 세력을 말합니다. 비즈니스는 그동안 꾸준히 그 세력을 확장해서 이제는 국가를 초월해서 현대인들의 모든 일상과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거대한 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비즈니스는 이제 더 이상 장사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즈니스는 경제적인 교환 활동을 의미합니다. 즉 현대인들의 일상은 상품과 서비스가 교환되는 비즈니스의 현장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실 개인과 기업뿐 아니라 정부와 국가도 비즈니스를 합니다. 모두가 합니다. 나는 비즈니스 안 합니다. 사실 거짓말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렇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그 제품과 그 안에 있는 3천여 개의 부품을 만든 회사 그리고 그 종업원들과 경제적 결여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화 회사와 데이터 회사와 또 거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의 매 순간 여러분이 그 데이터를 쓰시면서 살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그 폰을 열어서 인터넷을 볼 때 여러분들이 하는 그 활동 하나하나가 사실 누군가는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광고와 마케팅 상품으로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걸어 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아마 이 세상의 이 거래 관계를 다 연결한다면 이와 같이 빽빽한 선으로 우리 온 지구는 덮여 있을 것이고 이것은 점점 더 빽빽하게 지구를 덮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즈니스는 우리 삶터 일상 속으로 깊이 들어와 삶터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가 거의 비즈니스 제품과 서비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실 얼마나 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리스트를 적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비즈니스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욕망을 만들어 가지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 제품과 서비스가 튀어나옵니다. 특정한 집, 차 이름, 여행 패키지, 게임, 상품, 이런 이름들이 튀어나오게 되죠. 비즈니스는 계속해서 욕망을 만들어 갑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현대의 비즈니스는 더 이상 우리의 지갑을 노리지 않습니다. 우리 두뇌를 노립니다. 우리의 관심, 어텐션을 노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사람들이 아이폰을 보고 스마트폰을 보고 컴퓨터를 보고 TV 스크린을 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들이 원하는 온갖 종류의 상품 이미지를 우리 두뇌에 새길 수 있게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사실 생각과 상상력은 영화나 드라마나 스포츠와 같은 세상이 만든 그런 제품들로 가득 차게 되죠. 사실 이렇게 되면 돈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는 끊임없이 직업을 만들어내고 없애고 또 이미 있는 직업의 의미를 바꾸어 갑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이 종사하는 그런 IT라고 그러죠. 정보기술 직업은 30년 전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겨우 컴퓨터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이 종사하고 있지요. 또 지금 있는 많은 직업들, 의사, 교수, 과학자, 그런 의미들을 철저히 바꿔가고 있어요. 모든 직업들이 이제는 철저히 수익과 성과, 보상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비즈니스 현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취업의 그런 압력은 아이들의 교육의 압력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래서 엄청난 교육 경쟁과 그 과도한 그런 일들로 정말 어릴 때부터 부모들과 갈등을 겪게 되고 또 좌절하고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또 우리 가정의 모습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요즘 가보면 한 집에 살지만 모두 딴 세상에 가 있습니다. 그죠? 정말 아들은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 보고 딸은 페이스타임으로 친구와 이야기하고 엄마는 아이패드로 드라마 보면 설거지하고 또 아빠는 컴퓨터 앞에서 일하게 됩니다. 또 비즈니스는 현대사회의 사회관계를 결정합니다. 카톡이나 페이스북 같은 특정 서비스를 통해서 사회관계가 형성되고 만들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관계의 목적과 질도 다 바꿔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비즈니스는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의 공통 언어가 되고 또 공통 논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논리면 다 통합니다. 또 사람들이 추구하는 문화와 가치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 축적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궁극적인 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정말 뉴욕을 가나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을 가나 중국의 상하이를 가나 사람들만 다르지 비슷한 생활 양식을 살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국가와 상관없이 철저히 경제적 부를 추구하고 경제 논리를 따라 살게 하는 어쩌면 다른 어떤 종교보다 강력한 세속주의 종교가 되었다라고 어떤 경제학자가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약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로마 제국보다 더 크고 강력한 비즈니스 제국이 되어서 모든 사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모든 지역으로 가서 도시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글로 인도해서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게 하는 그런 강력한 제국이 되었고 우리의 삶터가 바로 이 제국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세속주의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잠깐 관찰과 적용을 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현대사회에 만연한 이 세속주의의 다양한 모습과 특별히 과학주의, 성과주의, 물질주의, 권력주의, 율법주의, 소비주의 같은 것들이죠. 그런 영향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나요? 당신의 삶 속에는 세속주의가 어떤 모습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나요?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당신의 삶에서 최근 발견한 그런 경험한 어떤 세속주의적인 생각이나 관행이나 영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